안녕하세요. 네, 데이터베이스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3주차 1교시는 MySQL DBMS 실습 개요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두 번째 단원에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순서로 공부를 했어요. 그쵸? 이제 원래 교과서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개체 활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주차에는 좀 중간 정리도 하고 실습을 조금 기본 실습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화면에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번 도쿄 올림픽의 스페인 태권 소녀의 사진이에요. 그쵸? 네.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18살 낭낭 18세 소녀인데요. 그 경기 당시에 눈길을 끈 것이 그녀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 검은띠 벨트에 적힌 문구였어요. 기차 하드 꿈 큰. 아마 왜 이게 원래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차 하드 꿈 큰이 되었을까요? 이제 번역기를 돌린 탓에 좀 귀여운 외계어가 됐다라고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요. 원래 뜻은 Train hard and dream big 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꿈을 크게 꾸자 이렇게.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벨트에 매스컴에서 그 기사를 보고 떠오른 문장이 있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내가 과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이 바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도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요즘 또 날씨나 분위기도 그렇죠. 이제 더운 여름이 끝나고 가을 하는 이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1, 2주차 성찰 일지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형편인지 선생님이 조금 좀 유추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새 학기 또 새로운 과목에 대해서,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똑같이 약간의 긴장과 걱정이 있는데 염려를 하다가 또 미루고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긴장과 걱정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그 다음 스텝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호기심을 좀 가지게 되고, 이 과목이 뭐지? 또는 이제 뭔가 시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도한 것을 노력을 하다 보면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되는 거죠. 본인,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쯤 이제 긴장과 걱정 다음에 염려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약간의 호기심을 보이면서 심지어 다음 수업이 뭔지 궁금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갈림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잠깐 밑에 길로 가지 말고 위에 길로 가자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직접 보고 이렇게 느낌을 가져야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선생님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염려만 하는 학생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공부법을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1주차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너무 많은 용어가 나와서 두렵다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옛날부터 알았던 용어 같이 느껴지게끔 처음에 그냥 많이 설명 없이 용어를 막 얘기하고, 숲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나무를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듣게 되는 그런 것이 또 좀 더 그 단어들이 선명하게 정확한 개념은 내가 딱 말할 수 없지만 많이 들어서 내가 알고 있네
약간의 최면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선생님도 사용하는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떤 1이라는 1단원일 수도 있고요. 한 페이지일 수도 있고요. 자, 1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나요? 당연히 2로 가야 하겠죠.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효과가 있었어요. 1을 했는데 또 2를 하라고? 네, 1을 다시 리뷰하는 거죠. 네, 그리고 2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번 보고 나면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로 가기 전에 1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1을 공부할 때 시간만큼 절대로 그렇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2로 갔으니까 3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요. 다시 선생님은 1을 하고 또 2를 하고 그 다음에 또 3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1은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2는 이제 조금 원래 공부할 때보다는 덜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3을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4를 할 때도 네, 이렇게 자, 이러한 공부법을 이제 공부하는 데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지식이 아닌 지혜를 배우자. 네. 그래서 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를 한번 돌아보고 네, 가는 거. 네, 요것을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원래 선생님이 이제 진도상으로는 2장, 3장 쭉쭉 나가야 되는데 추석 맞이 네, 표현이 좀 그런가요? 특집이에요. 잠깐 혹시 못 쫓아오는 학생들은 쫓아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아까처럼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막 엑셀을 밟으려는 학생들한테는 잠깐 목을 축이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궁금해요 성찰일지의 질문을 선생님 이제 개별로 리뷰를 해 주었는데 이런 것은 요 특정한 누구뿐만 아니고 모든 학생이 궁금해 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선생님 한 2개 질문만 리뷰를 좀 할게요. 자, 질문이 뭐였냐면, 네. 회사마다 SQL이 다르다면, 표준이 있고, 또 회사마다 좀, 부분적으로 다르다라는, 오늘 이제 선생님이 실습 정리할 때도 그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답을 쓴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거의 같습니다. 자, 테이블을 처음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의 표현 방식, 그 다음에 일부 문장은, 어떤 브랜드에서는 지원이 되고 또 지원이 안 되는 문장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거의 같다는 것이 답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을 것을 어디에 살아요? 라고 물어도 같은 답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밴드 특유의 문법이 있어도 표준을 같이 병행해서 쓴다. 그래서 My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create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야 되는데 create 스키마라고 아마 워크벤치에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더라도 create 데이터베이스를 써도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투리와 표준말처럼 갱상도에 가면 갱상도 말을 쓰는데 만약에 표준어인 서울말을 쓰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요 질문은 이제 1주차가 딱 끝나면 그때 딱 느낄 수 있는 질문일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오늘 수업만 끝나도 이 질문이 조금 답이 거꾸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공부법 1이 끝나고 1을 덮어두지 말고 2, 3이 갔을 때 다시 1에 와보면 훨씬 더 정리가 되면서 1에서 가졌던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데서도 그런 거죠. 내가 20대 1학년에서 가졌던 의문들이 한 4학년쯤 되면은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찰일지처럼 여러분이 일기를 써두는 것도 뭐 꼭 매일 에브리데이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예, 그것도 굉장히 살아가는 데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만 성찰일지를 써야 할까요? 교수님도 가르치는 성찰일지를 써야 이번보다 다음 시간이, 이번 학기보다 다음 학기가 더 발전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DBMS와 RDBMS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이 질문, 1주차 수업을 제대로 들었을까 했는데 아는 만큼 들리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고, 이거 당연한 질문이고, 1주차가 끝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러고 답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군. 그래서, 채택된 질문이에요. 정답은 짧게 말하면 RDBMS, Relational DBMS는 DBMS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도 좀 느낌이 팍 안 온다 이거죠. 그쵸? 신발, DBMS를 신발로 본다면은 그 종류에는 운동화, 구두, 샌들 등이 있겠죠. 그쵸? 예, 그래서 RDBMS, ODBMS. 자, 여러분이 앞에서 계층 모델, 관계 모델, 객체 모델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델을 발전시킨 것이 DBMS의 종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계 모델을 발전시킨 것이 종류가 RDBMS고 객체 모델을 발전시킨 것이 ODBMS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샌들하고 여기 이제 비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계층 모델 DB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썼다고 했죠. 그쵸? 그런 이제 종류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쵸? 네.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운동화, 구두 이것처럼 RDBMS 또는 ODBMS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RDBMS는 그 모델을 뭘로 생각을 했다? 데이터를 테이블에 집어넣는다. 그게 이제 RDBMS예요. 여러분이 지금 언어도 C 언어를 배우고 있고 파이썬을 배웠나요?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에 가면 자바를 배우게 될 텐데 언어도 이렇게 절차를 중시하는 C 언어, 그다음에 이제 객체를 기반으로 객체 지향의 자바 이런 식으로 언어에도 종류가 있고 C나 자바는 그 종류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의 언어의 명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 종류가 있고 그 안에 실제로 이제 브랜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MySQL, 오라클, 스콜라이트, 마리아DB 등은 이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한 브랜드들은 다 그러니까 종류로는 RDBMS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이 ODBMS의 브랜드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하면 잼스톤이라든가 오브젝트 스토어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RDBMS는 DBMS의 한 종류이고 그렇죠. 그리고 MySQL은 RDBMS의 한 브랜드다. 그렇지만 MySQL이 DBMS의 브랜드라고 해도 문제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키가 운동화의 브랜드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이키가 신발의 브랜드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조금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옆에 그림을 보면 DBMS가 있고 RDBMS, ODBMS, 계층 DBMS 이런 식으로 나누어진다면 RDBMS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ODBMS 안에는 선생님이 얘기는 안 했지만 지난 수업에서 아마 객체 데이터 모델, 관계 데이터 모델 이런 것을 말하면서 그 표에 아마 적혀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잼스톤, 오브젝트 스토어 같은 그런 브랜드가 있다. 제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게 DBMS와 DB 테이블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테이블 DB, DBMS OS로 친다면 어떻게 돼 있죠? 파일, 디렉토리, 윈도우즈 또는 운영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 운영되는 단위가
운영체제에서는 파일이죠. 그쵸? 네. 거기에 반해서 DBMS에서는, 특히 RDBMS에서는 요렇게 요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DB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의미로는 뭐 오라클 이런 제품을 말하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뭔가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실례로 어떤 병원, 오래된 병원에 갔더니 차트를, 종이를 꺼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그냥 차트가 종이로 있는 거죠. 페이퍼로. 그러니까 환자의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이, 전자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텐데, 그때도 그냥 환자 DB가 구축이 안 됐나 보네. 이렇게. 그러니까 DB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보화되어 있다. 정보 시스템.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예. 유지 보수가 되고 있는 이런 단계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 정보 시스템을 얘기할 때도 그냥 흔히 DB 구축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DB를 좁은 의미의 정확하게 RDBMS에서 말할 때는 안에 테이블들을 담고 있는, 파일을 담고 있는 디렉터리처럼 테이블들을 담고 있는 것들을 DB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RDBMS 시스템 안에서는 create DB 하는 게 make directory 같은 그런 개념이죠. 운영체제에서는 make directory라고 하는데, DBMS에서는 DB를 디렉터리처럼 create DB 하고 이제 그 안에 create table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B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는 그냥 흔히 쓰는 말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잘 정리된 데이터 정도로 DB를 쓰지만 RDBMS에서는 하나의 전문 용어라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요? 예, 그래서 요 개념 DBMS 안에는 DB들이 있고 그 안에 테이블들이 있다. 자, 요게 운영체제의 디렉터리랑 다른 점은, 운영체제의 디렉터리는 디렉터리 안에 또 디렉터리가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런데 폴더 안에 또 폴더가 있고 테이블도 있고 파일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DBMS에서는 DB들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지 DB 안에 또 DB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유저에 따라서 일반 유저들은, 그 다음에 이제 SQL을 쓸 수 있는, 또는 DBA들은 툴을 써가지고 이렇게 접속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반 프로그램, 지금 학사 출석 시스템, 여러분이 수강 시스템 이런 것은 일반 유저로 DB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운영체제나 툴로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DB를 쓰려고 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DB 공부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 물론 이제 그때 빅데이터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다른 또 접근을 하겠지만 DB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앞에서 배운 리뷰, 앞에서 우리가 숲을 보았다면 이제 점점 나무를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선생님을 따라가 보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과 필수 용어, 그래서 이제 DBMS에 있는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이런 용어들을 좀 관계형 DBMS에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테이블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다. 그쵸?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객체 기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객체가 기본 단위, 클래스가 기본 단위가 되겠지만 여기서는 테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들, 요렇게 이제 여기 지금 스튜던트 테이블을 하나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테이블들을 모아놓는 것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관계형 DBMS에서는. 그리고 이제 DBMS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사용자들을 모두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여기 부원을 하나 더 하자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보니까 그 성찰 일지나 거기에 데이터 띄우고 베이스라고 쓰는 사람도 많고 데이터 다음에 B를 대문자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원래는 데이터와 베이스가 합쳐진 말이지만 지금은 그냥 한 단어예요. 그래서 띄어 쓰지도 않고 중간에 B를 대문자로 쓰지도 않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써주세요. 네. 자, DBM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요렇게 행열에서 이렇게 세로로 된 것들을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컬럼이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컬럼 요 SID, SNAME, SPROF 이런 것들을 컬럼의 네임이다. 컬럼의 이름이다. 다른 말로는 자 이게 하나의 어떤 데이터의 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 값들은 다 같은 타입, 같은 필드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컬럼, 필드, 열 같은 것이고 요 위에 것들을 컬럼의 이름들이고 테이블을 만들 때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렇죠? 각 테이블의 열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필드고 열 이름은 각 열을 구별하기 위한 이름이다. 컬럼을. 그다음에 요 SID를 이제 뒤에 오늘 다시 또 실습을 정리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타입이냐, 숫자냐, 마치 변수처럼 문자 열이냐 이런 것들이 구별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실제로 요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요 row라고도 얘기하고 행이죠. 행이 실질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오브젝트 하나당 하나의 row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각 row는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PK, Primary Key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 테이블일 경우에는 SID가 Primary Key가 되는 거죠. Student ID. 그리고 외래 키의 경우에는 이 인보의 교수는 001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인보의 지도 교수의 다양한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는 교수 테이블로 가야 되고 그때 알고 가야 될 게 001이라는 교수의 아이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외래키, foreign key라고 하고 두 테이블의 관계를 맺어주는 키다.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 모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네, 그래서 테이블을 왜 관계라고 부르냐? 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 relation이라고도 테이블을 부른다. 이제 용어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지금 여러분이 3주차 수업을 하고 있지만 1주차, 2주차를 다시 본다 그러면 성공하실 거예요. 네, 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3주차를 보고 1주차를 가서 보면 그때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일 거예요. 분명히. 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SQL을 오늘 좀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DBMS가 소통하기 위한 언어.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기 위한 개념은 이인보의 지도교수의 전화번호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DBMS, 사람과 DBMS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select 블라블라 이렇게. 그쵸? 네, select phone, from 학생 테이블 and 교수 테이블 where 조건들들들 이렇게. 그래서 사람과 DBMS가 개념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RDBMS의 경우에는 SQL이라는 언어를 배우게 된다. 실제 표를 가지고 용어를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교수 테이블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말로는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컬럼은 84개가 있고 컬럼의 이름은 PID, PNAME, PLAB, Pphone이 있고 학생 릴레이션 테이블이 있고 컬럼은 필드는 SID 필드와 SNAME 필드와
PROF 필드가 있어요. 컬럼이 있어요. 그쵸? 컬럼, 칸.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본 키로 교수는 P, 프로페서의 ID, 기본 요 키가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에서는 여기 외래 키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외래 키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교수 테이블의 기본 키 값이 001과 002만 있는데 여기에 5를 썼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령 교수를 우리 교수 DB에 없는 테이블에 없는 사람을 교수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 기본 키에 있는 값이 외래 키의 키 값으로 와야 합니다. 예,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생의 아이디가 기본 키가 돼야 되고 기본 키는 어떻게 돼야 된다? 난 널 비어 있어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유니크 그러니까 겹쳐져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용어로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DBMS에서는 여러 개 가질 수가 있다. 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SQL로 DBMS와 유저가 SQL을 쓸 수 있는 유저가 개념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말, 영어 이런 일상 질문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쿼리가 질이어라고 그랬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DB를 만드는 거는 create database DB 명령. 그리고 DB들이 뭐가 있지? 우리가 폴더 쭉 보는 것처럼 그럴 때는 show database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써주고 자, 여기 세미콜론을 반드시 끝날 때는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DB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DB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use 그 다음에 DB 이름 이렇게 꼭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show tables 해야 테이블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령 창에서 할 때는 use DB명을 쓰지 않고 show tables 하게 되면 테이블들이 보이지 않아요. DB들만 볼 수 있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테이블들을 만들려면 create table. 뭔가를 만들 때는 create를 쓰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류가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할 텐데 오류가 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스펠링에서 하나 예를 들면 create e를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오류가 잘 나지? 선생님도 제일 처음 DB SQL을 쓸 때는 당연히 오류가 났었죠. 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에서 여기는 create table, 이제 student하고 컬럼 이름, 가로를 해주고 이렇게 여러 줄로 입력을 해도 됩니다. 한 줄로 끝내도 되고 이걸 옆으로 다 써도 되고요. 그래서 괄호하고 컬럼 이름 1이니까 SID, 그 다음에 타입은 캐릭터 타입. 숫자 타입 이렇게 고를 수 있고 뒤에 실습하면서 여러분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다 또는 not, null 비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제약들을 쓰고 설명이 다 끝나면 콤마가 하나 들어가고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도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진 구조를 보는 거는 DSC 또는 description 테이블 이름 콜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drop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레코드 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컬럼을 각각의 컬럼 이름을 써주고 values 하고 값을 써주면 됩니다. 이때 숫자일 경우에는 그냥 값만 넣어주고 문자열이거나 단어일 때는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씌워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게 될 create 테이블 같은 것은 여러
여러 번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DBA가 한번 정확하게 테이블을 잘 맞게 중간중간에 테이블을 고친다. 이것도 레코드가 들어가고 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 DBA가 테이블을 잘 크리에이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쓰여질 것이고 뭐 변경한다면 업데이트도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셀렉트 컬럼 이름 1, 컬럼 이름 2 원하는 컬럼만큼 이름을 써주고 from 테이블 이름 where에 이제 조건을 써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select asterisk 했다는 것은 뭐다? 모든 컬럼 값을 다 보여달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이름하고 set 뭐뭐는 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업데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코드를 하나 지우는 거. 여기서 2인부 하나만 지우는 것은 delete예요. 아까 테이블을 다 지우는 것은 drop 테이블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drop과 delete가 다르다. 예, 그래서 create, 예, insert, select, update, delete 그리고 테이블 다 지우는 drop까지 여러분이 요 앞에 첫 단어들은 여기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잠시 휴식 후 이어서 이제 공부한 것을 실습으로 정리해 가겠습니다.